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론 제5장 해독 가격 함수와 그 활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영묵, 김정하, 김태현, 소용남, 임영민, 정승진입니다. 이 장에서는 해독 가격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예정이며 어떻게 이 함수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해독 가격 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독 가격 함수의 의의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학습하였던 단핵도시 모형과의 차이점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핵도시 모형이 개발된 것은 공간상의 위치에 따른 부동산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모형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라는 변수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이질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공간상의 위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치뿐만 아니라 평형, 방과 화장실 수, 학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을 그 재화가 지닌 여러가지 특성들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함수식을 해독 가격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는 토지와 주택의 부동산 외에도 노동, 자동차 등 재화의 이질성이 두드러진 모든 시장에서 유용한 분석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해독 가격 함수의 식을 살펴보면 좌변에는 P인 부동산의 가격이 존재하며 우변에는 여러 특성들인 Z 변수들의 함수 형태와 특성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인 U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F 함수의 형태가 선형이라면 2번과 같은 식으로 도출되며 연구자들은 시장으로부터 P, Z1, Z2 등의 자료를 모아 A0, A1 등의 개수값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해독 가격 함수는 이질성이 강한 재화를 그 특성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고 전체의 가격이 개별 특성들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탐구합니다. 해독 가격 함수의 의의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과일 바구니에 비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자가 일정한 단위 가격의 사과, 포도, 바나나 등을 적정량씩 구입하여 바구니를 채워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과 같은 재화에서는 상인들이 여러 과일을 섞어서 미리 담아놓은 바구니를 통째로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는 바구니 전체의 가격만이 관찰되며 그 속에 있는 사과, 포도, 바나나가 한 개에 얼마씩 계산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비싼 과일이 많이 담긴 과일 바구니 값은 높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바구니 값은 낮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독 가격 함수는 과일 바구니의 가격과 바구니의 질, 즉 개별 과일들의 숫자 또는 특성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해독 가격 함수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워낙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므로 누구든지 익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추정 작업의 여러 단계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들과 부딪힙니다.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선형 형태의 함수식에서 우항과 자항의 변수들이 모든 변수의 값의 수준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변수에 대해 선형의 형태를 가진 추정식의 개수값은 우항 변수가 1단위 변할 때 자항 변수가 몇 단위 변하는가를 측정합니다. 해독 가격 함수 문헌의 초기 업적 중 하나인 케인과 키글리의 논문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임대주택 시장을 연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월 임대료를 R이라고 할 때 3과 같은 식이 도출됩니다. 이 추정 결과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다 같은 다른 집에서에 비해 방의 수가 하나 더 많으면 월 임대료가 22.63달러 더 높으며 화장실이 하나 더 많은 집은 임대료가 9.07달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변수들과 임대료의 관계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즉 각각의 개수값은 다른 조건이 다 같을 때 개수와 연관된 특정 설명 변수가 한 단위 변하면 종속 변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측정합니다. 수학적인 의미로 접근해보면 설명 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따른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편미분값입니다. 종속 변수인 임대료가 여러 설명 변수들, 방의 수, 화장실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설명 변수들이 변하지 않고 오로지 한 설명 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의미를 과일 바구니에 다시 비유해보면 보통의 경우 과일 바구니에 이미 사과가 많이 들어있다면 사과가 적게 들어있는 바구니에 비해
추가되는 사과의 가치가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과가 많이 들어있다면 한계적 소비 만족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즉, 사과를 한 개씩 더 추가할 때 바구니의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기존에 몇 개의 사과가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일 바구니 가격을 사과의 수의 편미분 값이 고정된 수치가 아닌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과의 가치가 바구니마다 다른 이와 같은 현상은 선형인 함수 형태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임대료를 방의 수, 화장실의 수 등의 편미분한 값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런 한계는 함수 형태가 부과하는 본래적인 제약입니다. 헤도닉 가격 함수가 선형이라면 A와 같은 선형 함수 그래프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으며, 만약 현실 시장에서 B와 같은 비선형 함수의 모습이 관찰된다면 가격 변수나 특성 변수들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흔히 B와 같은 함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각 변수를 로그 변형시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형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개수의 값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선형 함수의 경우 A1은 Z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P가 몇 단위 변하는가를 나타내지만, 로그 함수의 경우는 A1은 Z1이 1% 증가할 때 P가 몇 단위 변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는 특성 변수의 개수값이 편미분값인데, 다음 식이 나타내는 것처럼 분모는 특성 변수 zi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분자는 p의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능한 함수 형태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것과 같이 선형 함수의 형태가 부적절하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는 확고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여러 함수 형태들을 두루 추정해보고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내는가를 보는 것이 통상적인 접근법입니다. 물론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함수 형태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지어진 연도가 오래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상경 신우진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는 준공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들의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평균적인 주택 특성 변수들에 대해 주택 가격은 5번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공 연수가 약 17년이 될 때까지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만 그 이후 상승으로 반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AG에 대한 2차식인 헤도닉 가격 함수를 써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헤도닉 가격 함수의 설명 변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헤도닉 가격 함수에는 다양한 설명 변수가 존재하며 어떤 변수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초기 연구들에서는 인종과 학력, 연령과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도 설명 변수로 포함하였었는데,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부동산의 매수자, 매도자, 임차인, 임대인 이러한 특성 변수들을 설명 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구의 특성들이 시장균형 배후에서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설명 변수들을 단위 부동산 특성, 인근 지연 특성, 접근성 등 크게 세 분류의 변수들로 나누어 나열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위 부동산의 특성에는 면적, 방의 수, 화장실 수, 층수와 같은 특성들이 있으며, 그 다음은 인근 지역 특성에는 아파트 단지 특성, 인근 지역 주택 가격, 주민소득 수준 등 이러한 특성들이 존재하며, 그리고 접근성을 보시면 도심, 편익시설, 혐오시설로부터의 거리와 같은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료의 제약과 통계학적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중요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설명 변수들과 헤도닉 가격 함수를 이용한 논문들이 존재하며, 헤도닉 가격 함수를 추정하지 않아도 설명 변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높거나 혹은 좋은 학군이 위치한 아파트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며, 반대로 유해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돈이 가격 함수가 중요한 분석 도구인 이유는 설명 변수, 예컨대 용적률이 1% 높고 낮음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가격차는 지역 및 기타 단지 특성에 따라 같은지 다른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등과 같은 물음들에 선험적으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돈이 가격 함수를 이용한다면 설명 변수가 가격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설명 변수 중에서 더미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동익 함수에서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은 크게 크기나 양을 숫자로 표현 가능한 양적 자료와 수량화가 불가능한 질적 자료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질적 자료는 예를 들어 부동산의 위치가 특정 구에 위치했는지 아닌지, 현관 형태가 계단식 혹은 복도식인지와 같이 특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는 범주형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질적 자료들을 가격 함수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정 범주에 속하면 1, 속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 변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더미 변수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더니 가격 함수를 추정하는 자료에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3개 지역의 아파트가 섞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노원구의 가격 함수를 기준으로 두고 강남구, 양천구 2개의 더미 변수만으로도 해더니 가격 함수를 추정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왼쪽 아래와 같은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식은 앞에 나왔던 식과 유사한데요. Z는 더미 변수 이외의 다른 설명 변수들을, B는 더미 변수의 추정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강남구에 속한다면 강남구의 더미 변수는 1, 양천구의 더미 변수는 0이 되는 것이며, 오른쪽의 식과 같이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강남구 아파트의 가격은 기준값인 노원구 아파트의 가격에 강남구 더미 변수의 추정 개수인 B1을 더한 값으로 도출되게 됩니다. 양천구의 아파트의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노원구 아파트의 가격에 양천구 더미 변수 추정 개수인 B2를 더한 값으로 도출됩니다. 앞에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더미 변수의 개수는 기준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질적 변수가 가진 범죄 숫자보다 1개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더미 변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를 로그 값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더미 변수의 개수값은 기준 범주와 다른 범주 아파트 간의 가격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더미 변수를 시점으로 둔다면 더미 변수의 개수는 기준 시점 대비 가격의 변화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더미 변수의 시간 흐름에 따른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부동산 가격 지수의 작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 변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일 시장권과 하위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다양한 이질성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입지 혹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은 특정 소비자들에게 수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택시장도 입지에 따라서 강북이냐 강남이냐 혹은 유형에 따라서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등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주택시장은 비교적 동질적인 주택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동질적인 개별 시장들을 하위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하위시장들은 서로 연계를 가지지만 분리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하위시장은 다른 하위시장과 가격의 구조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돈의 가격함수를 추정할 때 하나의 전체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하위시장 내에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수집된 관측지들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이때 전체 관측지를 대상으로 해돈익 가격 함수를 추정하면 C와 같은 모양의 추정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반면 두 하위시장을 별개로 생각하여 해돈익 가격 함수를 추정하게 되면 각각 A와 B 같은 추정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두 시장을 구분하고 따로 추정할 때 추정 오차가 그 전보다 훨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위시장의 구분 문제는 공시지가의 제도와 같은 현실 제도의 운용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선정할 때 유사가격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 함수가 적용되는 바람직한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시라고 하여도 강남구와 노원구를 유사가격권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좀 더 원론적으로 본다면 세밀하게 지역을 구분할수록 미세한 차이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이 점점 세분화될수록
자료 요구량이 커지며 추정 과정과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위 시장을 구분할 때에는 추정의 정확성과 비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헤도닉 가격 함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비용 편입 분석입니다. 앞서 보았던 케인과 퀴글리의 임대료 추정 결과식을 살펴보면 범죄가 한 단위 낮아진 지역의 주택은 0.17달러 높은 가격으로 임대됩니다. 이는 범죄가 감소함에 따른 개인의 편익이며 모든 개인의 편익을 합한 것이 사회적 편익이 됩니다. 헤도닉 가격 함수를 활용하면 치안, 대기오염, 소음, 교육 등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변수들이 개선되거나 악화될 때 개별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에 이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는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지만 책에서는 미스카우스키, 세이퍼가 비행기 소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한 연구를 예로 들어서 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더미 변수가 포함된 주택시장의 헤도닉 가격 함수를 추정했고 추정 결과로부터 주택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손실률을 평균 주택 가격에 곱하여 주택당 손실액을 계산하고 이를 총 주택 수에 곱하여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이들의 연구 방법은 다중 회귀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같은 경우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헤도닉 추정 결과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비행장이 옮겨가는 등의 이유로 소음 공해가 줄어든다면 수많은 주택들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가 헤도닉 추정의 오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헤도닉 가격 함수를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시장에 일으키는 충격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로젠 등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도닉 가격 함수 자체를 일종의 균형 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 자료로부터 수요와 공급의 행태를 추정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젠의 방법론은 헤도닉 가격 함수로부터 수요와 공급의 행태를 찾아갑니다. 이 방법론은 그간의 논쟁을 종결시켰고 헤도닉 가격 함수에 부동산의 특성 변수만을 포함시키는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헤도닉 가격 함수의 두 번째 활용으로 비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개념은 1986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각 정부기관들이 제각각 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동일한 토지에 대한 평가액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가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공적 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인정되는 50만 개의 필지인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나머지 토지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며 이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이때 공무원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토지가격 비준표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통상적으로 일체로 거래되는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서 평가되고 이때 주택의 평가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비준표는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만 적용되며 작성 원리와 형태는 토지가격 비준표와 유사합니다. 토지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인근에 표준지와 다른 특성을 가진 토지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하는 비교표입니다. 책에서는 경사 여부에 따른 더미 변수를 준 헤도닉 가격 함수를 활용하여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토지의 경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에 의해 충분히 설명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가격을 P,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X, 토지의 경사 여부를 더미 변수 D로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함수의 추정 결과가 log p는 4.13 log x 플러스 0.5d로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3km 떨어져 있고 평지에 위치한 토지의 가격은 log p는 4.13 log 3 플러스 0.5 곱하기 1은 4.15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계산하면 p는 63.4가 됩니다. 토지 가격 비준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 가격을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설명 변수만이 한 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평지에 있고 가격이 제곱미터당 100만원일 때 도심지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으나 경사지에 위치한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변수는 경사 여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의 가격은 log 100은 4.13 log x 플러스 0.5 곱하기 1이며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은 log p는 4.13 log x 플러스 0.5 곱하기 0이 됩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면은 1년의 계산 과정을 거쳐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이 60.65만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준표는 이러한 관계를 미리 계산해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화면의 표는 앞서 계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 대상 토지의 가격은 표준지의 가격에서 표준지와 대상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항의 값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 비준표는 해돈익 가격 함수에 포함되는 변수 하나마다 하나씩 작성되며 현행 토지 가격 비준표는 총 18개의 특성 항목들을 고려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돈익 가격 함수는 각 동일 시장권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분석을 통해 가격권을 구분하고 각 가격권마다 하나의 해돈익 가격 함수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동질적인 하위 시장을 어떻게 구획하는가가 토지 가격 산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초기에는 시, 군, 구 등 행정구역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하위 시장으로 보았지만 그 이후엔 시군, 군의 용도지역을 가격권으로 보는 변화를 거쳐 현재는 용도지역 내 면, 동을 분석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비준표는 토지가격 비준표와 작성 원리가 동일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다는 점과 토지 이용 상황이 대부분 주거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비준표 작성 양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비준표는 토지 비준표와 건물 비준표로 구성되어 각각 11개 그리고 10개의 특성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슬라이드의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수는 약 418만 호이며 이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22만 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나머지 개별주택 약 396만 호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듯이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산정합니다.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모두 비준표를 통한 대량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모형을 동원한다고 해도 개별 부동산들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단계에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 그리고 감정평가사 등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정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해돈익 가격 함수의 활용 3.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지수는 많은 숫자들을 다루기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하나 또는 소수의 숫자들로 축소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분석 도구로 연속하는 각 시점, 즉 시계열의 비교를 위하여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지수 작성의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단순화의 정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까지도 추상해버린다면 그 지수는 좋은 지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는 전국적인 수준의 주택 가격 지수에 관심을 두겠지만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 가격의 추이만 파악하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투자용으로 빌딩을 구입하여 임대 수입까지도 염두에 두는 사람은 가격 변화와 함께 임대료 변화까지도 알고자 할 것입니다. 어떤 지수가 좋은 지수인가의 문제는 그 지수를 어떤 목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정부, 공기업, 민간 정보회사 등 다양한 기관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역별, 규모별, 주택 유형별로 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새로운 수요에 맞는 지수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연계가 긴밀해지고 부동산이 주식이나 채권과 대체 가능한 투자 자산이 되어가는 환경이므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되는 투자 수익이 얼마가 되겠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최적 가격 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 지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주요 부동산 가격 지수들의 개념과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한 표 5-3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표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두 채의 주택이 신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들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신규 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도 기존 주택과 같았습니다. 대표주택 선정에 의한 지수 산정법은 가장 손쉽고 자료 수집에 부담이 작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유형의 주택을 선정하여 그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계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세계 30도시의 지가, 주택가격, 임대료 지수가 이에 해당됩니다. 표 5-3에서 2019년 30평형 주택가격이 2020년 30평형 주택가격과 동일하므로 대표주택 선정에 의한 지수산정법에 따르면 2020년과 2019년의 30평형 주택가격은 지수 100으로 표현됩니다. 이 방법은 특정 유형 주택의 가격 동향에만 관심을 갖는 수요자에게 적합한 지수이며 자료의 부담이 작고 특정 수요자의 필요를 정밀하게 충족된다는 장점을 갖지만 시장 전체적인 동향을 나타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단순 통계량에 의한 지수작성법은 다수의 부동산 가격을 평균값, 중위값 등의 단순 통계량으로 요약하여 그 동향을 바탕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위값이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평균값이 소수의 고가 부동산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대표주택 선정에 의한 방법에 비해 표본에 포함된 모든 주택가격 동향 정보가 포착되며 평균값이나 중위값이 쉽게 계산되고 작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도 전체 주택 스톡의 가격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택 스톡의 구성이 달라질 때 왜곡된 정보를 준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표 5-3에 의하면 두 해에 걸쳐 기존 주택들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며 신축 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변하지 않았고 신축 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므로 주택 가격의 변동이 없었다는 결론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평균값과 중위값이 증가했으므로 이는 이러한 지수가 시장의 동향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시장을 충분히 세분하여 유사한 주택 유형별로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관찰하여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5-3의 전체 주택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의 주택가격 평균이나 중위값을 계산한다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지수를 산정하면 지수 작성 본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평균값이나 중위값과 같은 단순 통계량이 주택 스톡 구성의 변화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류를 갖게 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교 시점의 주택 스톡을 동일하게 놓고 지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종합지수 산정법은 기준 연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과 비교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파시 방식으로 나뉩니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기준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수로 물가지수와 집가지수 등 대부분의 지수를 추정할 때 적용됩니다. 이 지수는 비교 시점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이에 비해 파시 방식은 비교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비교 시점마다 새롭게 추정된 가중치들이 필요하므로 가중치의 산출에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집니다. 표 5-3의 자료로부터 라스파이레스 지수와 파시 지수를 구한다면 라스파이레스 지수는 2019년에 존재하던 10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그 가격 변화를 고려할 것이므로 2020년의 지수는 100입니다. 파시 지수는 2020년에 존재하는 12개의 주택에 대해 가격 변화를 고려할 것인데 2019년에 존재하지 않던 두 채의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표 5-3에 의해서는 새로운 두 주택과 같은 주택들이 각각 하나씩 있었으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가격이 다른 여러 주택들이 기존에
없던 일반적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지수들과 그 변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정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들 지수들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표 5-3의 2019년 가격 자료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15평 주택이 두 채인데 3.3제곱미터당 한 채는 500만원, 다른 한 채는 600만원입니다. 왜 같은 평형 주택들의 가격이 다를까요? 주택 2가 같은 크기의 주택 1에 비해 더 나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거나 보다 좋은 자재와 설계로 시공되었거나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택 1과 주택 2가 다른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주택 2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는 데 비해 주택 1은 지하철역이 없고 그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2020년에 주택 1 근처에도 지하철역이 개설되었다면 표 5-3과는 다르게 주택 1의 2020년 가격도 주택 2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때 앞에서 소개한 지수들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2020년의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연 2020년의 주택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올랐다고 결론 짓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유야 어떻든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올랐다면 지수도 이를 반영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나왔던 여러 지수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가진 일반적인 재화들과 다른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간의 이질성입니다. 질 높은 주택은 가격이 높고 질 낮은 주택은 가격이 낮습니다. 주택의 질이 높아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과 동일한 질의 주택이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질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가상적으로 표준적인 주거 서비스를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더 크고 더 편리한 주택들은 1단위 이상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보다 작고 열악한 주택들은 1단위 미만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채의 주택을 표준적인 주택의 질을 감안하기 위한 배수의 곱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의 질을 감안하기 위한 배수는 현실의 주택에 가상적인 표준주택이 몇 채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므로 주택의 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주택의 질이란 그 주택이 내포하는 표준주택의 수량입니다. 이러한 개념 틀에서 언급되는 표준적인 주택의 단위 가격과 일상적으로 말하는 주택의 가격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어법에서 일컫는 주택 가격은 주택이 크든 작든 편리하든 불편하든 한 채의 주택 가격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한 채의 주택을 표준주택과 주택의 양의 곱으로 본다면 그 가격도 표준주택의 가격과 주택의 양의 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컫는 주택 가격은 가격이라고 하기보다는 총지출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주택 간의 가격 차이는 단위 가격의 차이가 아니라 주택량의 차이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예를 다시 봅시다. 2019년에는 주택 2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1에 비해 주택 2가 보유하는 표준주택의 양이 컸는데 2020년에 주택 1 가까이에도 지하철역이 생겨 주택 1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양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준적인 단위 주택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1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은 표준주택 단위로 환산한 주택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주택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표 2-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거의 질도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2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질적 개선이 2배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질적 측면을 감안하여 가상적인 표준주택의 양과 표준주택의 단위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 문제의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상 언어에서 주택 가격 또는 임대료가 엄밀한 의미에서 주택 또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이라고 이해한다면 질적 변화, 다시 말해 표준주택으로 환산한 주택 수량의 변화와 표준주택 단위 가격의 변화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헤도닉 가격 함수가 질적 변화와 가격 변화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때의 전제는 관찰 가능한 변수의 집합으로 주택의 질이 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도닉 가격 함수는 주택 특성, 즉 주택의 질이 고정된다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가격이 오르는가를 찾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최근 문헌에서 헤도닉 가격 지수라고 지칭되는 지수는 부동산의 가격이 식 5-6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P는 부동산의 가격, Z는 N개의 부동산 특성 변수들을 나타내고 상첨자 I는 개별 부동산을 식별하며 하첨자 T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식 5-6은 특정한 시점에서 I번째 부동산의 가격은 특성 변수들의 값, 즉 주택의 질에 의해 가격이 변하는 부분과 특성 변수들과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에 의해 가격이 변하는 부분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식에서 상수항 A0와 특성 변수들의 개수 값에 시점을 나타내는 하첨자 t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 가정 하에서는 it의 변화가 주택 특성이 고정된다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가격이 오르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매 기의 it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거래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를 써서 it 값을 추정해내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식 5-6 우항의 헤도닉 가격 함수 부분을 특성 변수 벡터 z의 함수인 hz로 간략히 표시합시다. 식 5-6의 로그를 취하고 거래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들을 덧붙이면 식 5-7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dit는 i번째 부동산이 t개에 거래되었다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갚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S기에 거래되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 P는 로그 P는 로그 HZ 플러스 BS의 식을 따릅니다. 식 5-6과 5-7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헤도닉 가격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모아서 식 5-7을 추정합니다. 추정 결과 얻어지는 BT의 값을 IT로 해석하여 그 변화 추이를 지수로 환산합니다. 시간 더미 변수들의 개수값들은 기준이 되는 시점에 비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지수의 첫 번째 문제는 함수 형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특성 변수들이 모두 추정식에 포함되지 않으면 H함수의 개수값들이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 추정 편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 특성 변수들의 잠재 가격이 변화할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H함수의 개수값들이 전 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면 이 접근법에 의한 지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이트, 돈브로우, 서원즈는 주택 가격 지수 산출에 있어 헤도닉 가격 지수의 약점을 보완한 변동모수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헤도닉 가격 지수에서는 주택 특성 변수들의 개수값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데 반해 변동모수 모형에서는 시간에 따른 개수값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헤도닉 가격 모형이 모든 시점에서 얻어진 자료를 동시에 추정에 이용하되 각 자료의 관찰 시점을 더미 변수로 처리한 데 비해 변동모수 모형은 시간 더미 변수 없이 각 연도 자료에 대해 따로 회귀식을 추정함으로써 주택 가격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때 각 연도 가격 함수의 개수값들의 추정치는 같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각 추정식에 대해 특정한 주택 특성 변수 벡터를 추정 결과에 대입하여 P19와 P20의 추정값을 구하고 양자 간의 비율로서 지수를 구성합니다. 변동모수 모형은 주택 특성 변수의 개수값, 즉 특성 변수의 잠재 가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만 함수 형태는 헤도닉 가격 모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함수 설정 오차로 인한 모수의 추정치가 편의를 가질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각 연도마다 헤도닉 가격 함수의 추정이 가능할 만큼 관측치의 수가 많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반복 매매 지수입니다. 반복 매매 지수는 헤도닉 가격 지수의 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반복 매매 지수는 거래가 2번 이상 이루어진 자료에 적용됩니다. 반복 매매 지수의 간편한 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두 거래 시점 사이에 주택 I의 특성 변수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ZI 벡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하고 시간에 따라 H함수의 형태, 즉 특성 변수의 개수값인 A값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앞선 가정들을 토대로 했을 때 식 5-8과 5-9와 같은 식들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각 어떤 주택 I가 S와 T 시점에 첫 번째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앞서 설정한 가정에 따라 두 시점 사이의 주택의 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Zi의 시간을 나타내는 하첨자가 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 5-8에서 식 5-9를 빼면 식 5-10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고, 더미 변수가 첫 번째 거래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1, 두 번째 거래가 있었던 시점에서는 -1, 거래가 있었던 두 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의 값을 갖는 특수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 5-10의 추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bt의 값들이 log it이므로 회귀 분석으로 bt의 값들을 구하면 it의 변화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수는 베일리 뮤즈, 누어즈가 주택가격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였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반복 매매 지수의 장점은 변동모수 모형과 헤도닉 지수보다도 작은 정보량으로 지수 산정이 가능하다는 데 있고, H함수의 추정 자체를 회피하므로 함수 형태나 특성 변수 선정이 정확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미국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 형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의 이질성이 크며 간헐적인 주택 매매 자료 이외에는 주택 가격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소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에서는 반복 매매 지수가 발달하였습니다. 반대로 반복 매매 지수의 단점으로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 훨씬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료가 내포하는 정보가 낭비되기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점은 아파트 위주의 동질적인 주거 형태를 가졌고,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실시간에 가까운 자료 수집 체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의 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는 실거래 가격 자료는 실제로 이용만, 박헌수, 이창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거래 가격 자료를 이용한 반복 매매 지수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기반 지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민은행 지수는 평가에 기반을 둔 지수로서 해당 지역 및 아파트를 잘 아는 중개사들이 평가하는 시세 정보로부터 지수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평가사의 주관이 많이 게재된 정보에 의존하고, 따라서 가격 추세의 평활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가 지수는 시장 상황이 급격히 반전될 때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이는 그래프의 2013년 말까지 기간 중 실거래가 지수가 KB 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실거래가 지수는 주택시장의 분류에 따라 가중치가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시장의 모습이 왜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의 그래프의 2014년 이후 자료에서는 실거래가 지수가 KB 지수보다 변동성이 큰 것은 여전하지만 매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서 두 지수 간에 이해하기 힘든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교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개론 5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